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제가 준비한 거는 부수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부수 제목을 쓰고, 그럼 이제 부수를 제가 1획부터 차례대로 나가는데 오늘은 4획의 마지막 이제 부수 편이에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짐승, 발자국, 유. 이거는 단독으로는 안 쓰여요. 다른 글자랑 이제 결합할 때 이제 주로 보이지 단독으로는 안 쓰이고, 또 이게 나오는 부수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거는 날짐승, 금.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런 금수만도 못하다. 아니면 맹금류 뭐 이런 얘기할 때 날짐승을 이제 말할 때 날아다니는 짐승이다 이런 얘기야. 날짐승이라는 거는. 그럴 때 짐승 발자국 짐승 발자국 유 이게 부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4획 다 끝났고 이제 5획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벼화. 이 벼화는 이제 벼가 익어서 이렇게 고개 숙여져 있는 모습을 본뜬 거고, 이거는 단독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거 이름에도 화자 이거 쓰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결합이 돼서 부수 역할도 하지만 단독으로도 쓰인다는 거. 그럼 이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을추라든지, 또 뭐 빼어날 수, 뭐 과목가라든지, 뭐 우리 아는 글자들 상당히 많아요. 이게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도 뭐 조세조 이런 식으로. 자, 벼화가 부수로 나오는 글자들 지금 이게 제가 나열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미 제가 강의한 것들도 있고 뭐 강의 안 한 뭐 글자들도 벼화 들어가는 게 많은데, 이제 요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은 아 그래, 벼화는 벼가 익어서 고개 숙여진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벼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고, 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이제 구멍혈, 또 아니면 굴혈이라고도 해요. 이렇게만 쓰면은 집인데, 요것만 쓰면 집인데 속에 8팔자가 들어가면 구명혈. 그래서 왜 뭐 혈자리 뭐 이런 얘기할 때 혈 저거 쓰는데, 이게 들어가는 글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빌공, 텅 비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멍혈이라는 거는 동굴같이 텅 비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빌공 그러면은 이렇게 싹싹 비는 게 아니라 공허하다, 공간 이럴 때 텅 비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또 아니면 뭐 연구할 구, 뭐 그 연구할 구도 마찬가지로 예, 굴혈, 이게 이걸 그 뭐라죠? 구멍혈, 굴혈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창도 여기에 이제 이 글자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구멍혈이 들어가는 한자들도 꽤 여럿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예를 든 거는 이 정도로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수편을 또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설립.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딱 서서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은 양팔 벌려서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양팔 벌려서 이게 밑에 있는 건 땅. 그 다음에 몸통, 팔, 머리, 이거 서 있는 모습이다. 설립. 그래서 우리가 왜 대한독립 만세 할 때, 그럼 이제 이게 들어가는 글자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동. 아이동도 이미 했었어요, 강의에. 그러면 뭐냐면 마을에서 서서 다닐 정도의 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설립이 이제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글장. 우리가 이제 문장 할 때, 그러니까 글 공부의 뜻을 세우다 이런 얘기예요. 뜻을 세우려면 일찍부터 세워라 이런 얘기고, 또 아니면 끝단, 바를단 할 때 단정하다 이럴 때 이거는 끝단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바를단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 왕 중에 단종 할 때 그 단자 저것도 써요. 저렇게 써요. 그러면은 이제 설립이 들어가는 거, 또 이게 설립이 두 개 나란히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나란히 병렬 연결 뭐 이런 얘기할 때 나란히 병.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설립도 끝났고, 설립은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다 이제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대나무죽. 이거는 쉽게 그냥 대죽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으면 저 끝에 이렇게 잎이 이렇게 펴 있는 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잎이 펴 있는 그 모습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나무죽이 이제 붓으로 나오면 되게 대죽머리, 그래서 이게 윗부분에
그러니까 윗부분에 나오니까 대신 다리는 좀 짧아요. 본래 글자는 우리가 매란 국죽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다리가 쭉쭉 길어요. 본자를 쓸 때는. 근데 다른 거랑 결합되면은 여기 짧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대답답. 대답답도 이미 제가 강의했었던 거고요. 대답답. 이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또 아니면은 뭐 차례제. 뭐 제1회, 제3회 뭐 이럴 때 차례제. 뭐 제사 지낼 때 차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나타낼 때 제1과 제2과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럼 아니면은 뭐 웃음소. 웃음소도 되고 웃을소도 되고 이거 뭐 두 개 다 돼요. 또 뭐 부필 뭐 이런 종류. 자, 필기도구 할 때 부필. 다 이렇게 대나무죽이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대죽도 끝났고. 그러니까 대나무죽은 말 그대로 대나무가 있는데 그 마디 그다음에 그 잎. 자, 이제 대죽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또 다른 거 쌀미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거는 쌀미. 쌀미는 말 그대로 이제 이 나달 이렇게 벼가 이렇게 익어 있는 벼가 이제 그 타작을 해서 그러면 벼 나달이 이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달이 벗겨져야 쌀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벼 나달이 벗겨진 그 쌀알을 말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글자를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맨 위에 이거는 8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 그 다음에 또 8이에요. 그러니까 88을 의미하는데 왜 88이 나오냐면 그 벼농사를 지을 때 5월에 이제 모내기를 해요. 모내기를 하면 이제 여름에 잘 가꾸고 그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해요. 그럼 이 추수해서 걷어들이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그 일조량이 약 88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는데 그런 날 빼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이 약 88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88세를 미수라고 해요. 여기다 목순 숫자 쓰면 돼요. 그러면은 쌀미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가루분. 자, 이 가루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분식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거 쓰고 아니면 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조속. 왜 이렇게 아주 조그만 그 좁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장이랑 비슷하게 생긴 좁쌀.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고 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엿당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 사탕탕이라고도 해서 설탕 할 땐 탕으로 읽는데 뭐 당뇨, 당분 뭐 이럴 때는 당으로 읽으면 돼요. 자, 이것도 있고 아니면은 양식양 뭐 우리가 곡식을 말할 때 양식양도 이제 쌀미가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쌀미 끝내고 그다음에 자, 실사. 이 실사는 말 그대로 실, 끈, 옷감, 뭐 천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이 이렇게 가닥가닥 이게 쭉 이어져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데 이제 이 실과 관련되어 있는 거 쓸 때 여기다가 한 획만 더 긋고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제 이어멜게 그래서 뭐 계통 예를 들어 동일 계열로 간다. 뭐 저 사람은 같은 색 계통으로 옷을 입었네. 쟤는 문과였는데 뭐 동일 계열로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간대. 얘는 이과였는데 뭐 무슨 문과 쪽에 있는 대학을 간대. 뭐 이럴 때 같은 계열이면 동일 계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제 이걸 쓰는 거고. 그래서 아니면은 또 이 글자 들어가는 거는 뭐 자, 별이기. 이거는 1세기, 2세기 할 때 이 별이라는 거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그 그물이라면은 그물을 바닷속에 던지면은 고기잡기 던지면은 나중에 잡아당길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줄 이것이 별이다. 그러니까 별이기 할 때도 이 끈으로만 이게 끈이니까 주 재료가 끈 그러니까 그 줄 이런 거와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부수가 이제 실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실사가 들어가는 뭐 한자는 많죠. 이거 말고도 그러면 뭐 매질약 무슨 조약 매질약 뭐 약속 아니면 뭐 약혼 뭐 이럴 때도 이거 매질약자 쓰고 또 아니면은 옷감 불굴홍 뭐 홍동백성 뭐 홍일점 뭐 이런 얘기일 때 불굴홍 이럴 때도 다 실사가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은 하나 더 이게면 드릴랍
왜 참외밭에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이럴 때 과전 불남리 할 때도 이제 이걸 쓰잖아요. 그죠?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는 장군부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이순신 장군 할 때 그 장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똥장군. 이거는 옛날에 시골 살 때 보면 이렇게 그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니라 이렇게 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또 비료로도 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담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인분이 가득 찼어요. 그 화장실에. 그러면 인분을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담아서 이거를 지게 지고 나가서 이제 뭐 논밭에다 이게 특히 이제 밭에지요. 논보다도 밭에다 이게 뿌려서 이제 비료로 썼던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갖다가 장군부. 그러니까는 똥장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게 나온 거는 뭐냐면 그 도자기류 같은 사기 그릇과 그런 종류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다 이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가 장이공자 쓰면 항아리 항 이렇게 나오듯이 그러니까 도자기류 사기 그릇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장군부도 똥장군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이런 항아리 같은 그런 종류를 이제 그런 재질로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똥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질을 지금 이제 말하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그 변을 담는 그 인분을 담는 그 통을 지금 비유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이지러질 결 그래서 우리가 뭐 결석 결함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결격사유 할 때 결자 이거 쓰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플라스틱 그릇하고 사기 그릇 두 개를 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땅에 놓으면은 사기 그릇이 깨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 이가 잘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완벽하지 못한 왜 이가 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사기 그릇은 이 나간 거 이렇게 만지면 잘못하면 날카로워서 베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지러질 결, 뭐 항아리 항, 뭐 이럴 때 이거는 똥장군인데 우리가 부수 명칭은 장군부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부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일요일 잘 편히 쉬시고 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